네. 안녕하세요. 아버숑 FM 지금이 소중해의 장남순입니다. 함께하신 우리 DJ분들 오늘은 거룩한 목소리로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거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여자 이영숙입니다. 네, 더 거룩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좋아하는 여자 하경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송우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애경사에 초대를 받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챙겨야 할 봉투, 즉 부조돈은 얼마나 내야 할까 하고 걱정하게 되지 않나요? 다른 방향으로는 축하나 애도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축하가 되는 것일까요? 초대를 받으면 우선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축하 현장에 가줘야 하겠지요. 그러니 초대하는 사람도 어떤 선에서 초대를 할 것인지 또 걱정하게 되고 심사숙고한 마음으로 결정하게 될 텐데요. 받은 사람 역시 축하를 하러 갈까 말까 망설이게도 할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문제를 수다로 알아볼까요? 오늘 노래는 결혼 축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꿈꾸는 설레임 나만은 잊고 내 곁에서 소중한 그대 차가운 시선이 우릴 막아서는 슬퍼도 했지만 어느새 그댄 사랑으로 날 감싸주었죠. 그대도 나도 아닌 다른 이유로 아파해야 했던 나 전해준 그대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눈물은 없을 거란 걸. 네. 저도 저 노래 들으면서 한복 입고 혼주석에 앉아보고 싶네요. 저도요. 무슨 심정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초대를 하고 받아보는 것은 참 행복한 일들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우선 결혼식을 앞둔 운현선 시어머니부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기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서. 저는 참 특별한 시대에 결혼식을 올리나 봐요. 그렇게 네. 결혼하라 해도 안 하더니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맞아. 결혼식 날짜를 잡았으니 2.5단계일 때 잡았거든요. 그때 네.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라. 그랬더니 엄마 좀 두고 보세요. 1단계로 떨어질 겁니다. 두 남녀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나 달러 1단계로 떨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1단계 떨어지기 직전에는 이제 모여서 사돈 양반하고 상의를 했어요. 2.5단계면 50명만
초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50명 홀이 3개가 있으니까 150명이 가능하대요. 150명에서 3명 빼고 49명이 되니까 147명이 된대요. 50명 딱 안 되게 미만으로. 그러면 둘이 딱 나누면 75명 뭐 이렇게 나누면 75명이면 자기 친척 외에는 다른 사람은 부를 수가 없고 아이들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이렇게 뽑기해서 추첨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예. 가서 이렇게 초대. 그래서 이제 막상 2.5단계일 때 예식장을 미리 가서 봤어요. 음식도 뭐 시식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돼요. 네, 그랬더니 테이블 12명 앉는 테이블에 2명씩 앉아 있더라고요. 그날 결혼식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연기시켜야 되나. 첫 대원이라 손님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리고는 또 아까 선생님 말씀 말맞다나 초대하는 손님 연세가 많거나 이 코로나 시대에 초대장을 준다는 게 결혼 초대장을 준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때 초대장을 안 돌렸어요. 기다려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1단계가 되고 나서 초대장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마음이 좀 나은가 봐요. 그래도 무한정으로 못 받고 한정된 인원밖에는 못 받더라고요. 지금 350명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국가에서 정부가 또 1단계가 갑자기 2단계로 올라가면은 그 300명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전화해서 오시지 말라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선생님 먼저 얘기하세요. 결혼식장에 가는 것도 이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초대받은 것도. 맞아요. 지금 지금 이 소중에 우리 팀은 꼭 오셔야죠. 선생님도 오세요. 가야죠. 근데 초대장을 못 받았는데 못 받아도 같이 와야지. 제가 보내드릴게요. 초대장을 못 받았는데 아유, 갖고 왔어요. 정말 꼭 와서 축하해 주실 분들만 그리고 저희는 화환을 정중히 사용한다고 적었어요. 그 화환이 낭비더라고요. 낭비예요, 진짜. 네, 정말 그거는 보니까 제가 그날도 가서 결혼식장 보니까 그 왜 축하 그 플랜 그것만 잘라버리고 또 다른 또 써요. 걸 또 쓰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화환 안 받는다 했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식 풍습이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럼요. 전에는요, 그 화원이 많을수록, 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다. 그래갖고 그냥 그걸 빽빽히 채우고. 맞아요. 일부러 네, 결혼식 하면 일주일 전에 시골 노인네들이 다 와. 네. 다 자. 맞아. 뭐 지금처럼 호텔에 보내나 다 집에서 그냥 지지고 볶아는 일주일은 잔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냥 끝나고도 또 한 3일은 또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지금 풍습이 너무 바뀌어갖고 아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좋은 것 집에서 같아요. 옷만 입고 그렇죠. 나오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또 훈훈한 정은 또 없을 것 같아 또. 맞아요. 생각하면은.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당시에 그때 그대로 또 지금은 지금대로 또 삶이 틀려지니까 그게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초대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은 부조돈의 그 액수를 얼마를 할 건가 뭐 다들 그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제가 먼저 이제 해외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텀이 너무 길어서 무조건 결혼식이 있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갔어요. 액수는 형편껏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형편껏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소홀했던 친구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 이 소중에서 그 친구 결혼식이건 남편 돌아가실 때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연락을 안 했더니 우리 모임의 총무가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걔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자기 사돈 안 싸돈 누구도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문자로. 그래서 네가 축하해 주지 않으면
그냥 나보고 은행 계좌만 알려달래서 은행 계좌 필요 없다. 그냥 마음으로 받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화해 분위기 잘했네요. 됐어요. 아들 결혼식 때문에 잘했습니다. 몇십 년. 잘했어요. 예. 그래서 참 이제 잘했어요. 예, 조만간 만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부조돈 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래도 자기 남편 돌아가실 때도 내가 와줬고 그래서 마음엔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더라고. 아유, 잘했네. 어쨌든 화해한 게. 네. 이게 이제 부조돈이라는 게 전에 우리 또 미국에 또 결혼식에 자주 가잖아요. 네. 갔는데 보니까 돈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선물. 여기 앞에서 그냥 콧바구니 갖다 놓고 다 선물을 하나씩. 네. 어느 사람은 이제 청첩장 받은 날부터 뭐를 막 만들어. 아. 그래갖고 그거 이제 신혼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네. 뭐 하다못해 그냥 뭐 별거 테이블보, 넣어놓까지 뭐 다 무슨, 해갖고 예. 짜가지고 얼마나 이제 싸서 정성이야. 보내고 뭐 아가씨들은 뭐 봉투도 넣기는 별게 다 넣었어. 근데 맞아요. 다 그릇 이런 거 하나. 네, 그릇. 진짜 정성스럽게 커피 세트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쌓이더라고. 그러니까 현금도 좋지만 예, 예. 물건이나 예, 예, 그 예. 신혼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애들은 예. 다 물건. 어. 이제 어른들은 현금 이렇게 봉투에 넣고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근데 그런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우리나라는 다 형식이잖아. 전부 예, 다. 형식이에요. 이게 뭐 근데 그 보조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박경련 선생님은 지금 아직 결혼을 시키질 못해서 지금 할 말이 없으시고 말이 없나 입을 봐. 딱 다물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아. 선생님. 아니 저는 그냥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현금으로 안 했었어요. 그렇죠. 예, 안 했죠. 우리 아가씨 때만 해도 쌀도 하고 막. 다 여러 가지 뭐 전자밥통이라든지 뭐 물건으로 많이 했었어요. 예, 저는 물건값이 뭐, 비싸잖아. 가난한 아들을 뒀는데 아직 결혼을 한 번도 할 경험이 거예요, 선생님. 없어서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아유, 할 거예요, 곧. 우리도 그랬는데. 코로나 시대든 뭐 네. 어떤 시대든 간에 결혼은 뭐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하고 한 가정을 꾸려서 나가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굳이 네, 선생님, 요새 결혼시키려니까 예. 집 아들은 그쵸. 집 전세가 말도 네. 못해요. 그래서 전세 구하는 그게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들 가진 맞아요. 집은 딸들은 살림이나 장만하면 되는데 요새는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딸도. 주위에 지금 11월 달에 결혼하는 네. 그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아가씨네요. 같이 집도 예, 뭐 1억씩 뭐 2억씩 이렇게 같이 나눠 가지고 전세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습이 좀 다양한 바뀌어요. 방법으로 네. 바뀌고 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좋은 것도 점도 많아요. 있고, 예, 조금 이렇게 고치할 점도 간소화하는 있지만 간소화되는 간소화해진 거는 건 좋아요. 좋은 것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저도 그게 좋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밥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기로 아, 했어요? 지금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서 예, 1단계는? 뷔페 안 하고 그냥 아. 코스로 나오는 거를 했어요. 조금 럭셔리하게 했으니까 꼭 오세요. 그런데 이제 뷔페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실은 그래서 한 거고 그 저기 뭐야 경조사비가 한 달에 평균 직장인들 16만 원 든대요. 근데 월급쟁이가 한 달에 16만 원씩 경조사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아까 가시한다 그래서 자기 봉투에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내가 방문했습니다 하면 또 방명록에. 방명록에다 다 이름 적어서 그거 보고 또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 했지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나 봐야지 얼마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안 오면은 전화해가지고 어머.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너무 너무했다. 심했다. 안 오. 요즘 뭐 코로나니까 안 가기도 하잖아요. 네, 안 웬만한 가기도 데는 하죠. 친한 뭐 아주 친한 사람 아니고는 또 형편껏 네. 또 무슨 일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송호연 선생님은 네. 장가를 가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아직 멀었죠 뭐. 그런 얘기에 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멀었죠. 근데 이제 부조돈은 많이 지금 내고 있어요? 남한테 많이 베풀었죠. 올해 근데 이상하게 제가 결혼식에 저희 친척들만 결혼식을 제가 그거를 부조를 받았고요. 3월쯤에 제 사촌 동생 부조 받았고
아직도 나머지 친척들은 결혼 소식이 없어가지고 요새 결혼 늦어지니까. 좀 뭐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웃긴 게 저희 교회 인원들도 결혼식이 올해는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 없거나 때문에 연기시키고 막. 네, 다 연기시켰는데 예. 미리 하던지 작년 예. 말에. 그러니까 연초에. 네, 예. 냉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조또는 대개 얼마씩 해요? 저요? 가까운 사람은 얼마, 또 그냥 보통 있는 사람은 얼마,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사람 또 부조돈이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기준선이 한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이어가지고 기준선이 5만 원에서 친한 사람은 그냥 5만 원이고 보통은 좀 덜 친하면 3만 원. 아직까지 7만 원 이상까지 줄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7만 원은 뭐야? 7만 원. 왜냐하면 3, 아, 5, 7 이렇게 홀수로 한대요. 부조금을. 그게 아. 행운을 뜻한다 봐요. 그래서 3, 5, 7, 우리나라 9. 옛날 3, 5, 7. 3, 5, 7, 10 이렇게 한대요. 네. 10은 딱 5만 원만 받았다 해서 딱 5만 원 갖다 주기가 뭐 하면 조금 친하긴 한데 세월도 좀 지났고 그러면 조금 더 그렇지. 보태주자 물가가 할 좀 때 올랐다 하면 10만 원. 네. 근데 아직까지는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호텔 같은 데서 뭐 하면은 그건 또 뭐 또 더 많이 해야 장소에 된다면서요. 따라. 왜냐면 틀리죠. 그게 밥값. 제가 보니까 밥값이 그럼. 장난 10만 원 아니라면서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조금 깎아주면 조금 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먹는 게 10만 원이에요. 예. 근데 10만 원을 내고? 그 비싼 밥을 준다고 해서 돈을 더 넣어 갖고 가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10만 원 내도 그거를 자기 남편의 누구를 막 데리고 가서 같이 먹는 경우는 예의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나왔어요. 네이버에 보니까. 어,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온 요즘 식구들 비싸니까. 혼자가 아니고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국룰 사전이라고 요즘. 근데 10만 원 사람들을 내고 초대해 네. 놓고 그러면 완전히 밥값이- 보기 싫대요. 밥값이 아까워서 누구를 데리고 온 것까지도 꺼려 할 그거는 정도면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비싼 데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꺼려 하진 않지만 예의니까. 그게 예의래요. 가면서 와르르 몰려가는 거는 그럼 그 사람하고 인연이 끊어진대요. 아니 10만 원 내고 한 그럼. 50만 원어치 먹고 가면 그럼. 근데 근데 이제 강남이라고 해서 또 비싼 데다고 해서 이 고객들이 만족하냐? 나는 그것도 아니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저기 식당에서 그 뭐 너블리한데 뭐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나오지도 않고 그게 하나 문제야. 갖다 주고 나서 또 양식은 그래 더. 다 배가 고플 정도로 기다렸다가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아 이러는데 결국 뭐 어디 다 높은 층에 올라가서 뭐 다른 거 먹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양식하고 네. 한식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양식 세 명 먹고 한식 3명을 먹어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그래서 다 먹어봤더니 양식은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고기가 식어서 나오고 별로 맛이 안 없어. 좋아요. 우리 그런데 이제 한식은 스테이크가 아니라 고기 무슨 뭐 새우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로 쭉 나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에 갈비탕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어봤 한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식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식으로. 진짜 비싸다. 잘하셨네. 네. 한식은 싸지만 누구나 다 않죠.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니까 갈비탕까지 나오니까. 비우스텍을 해놨는데요. 아. 오늘 진짜 비싼 데예요. 거기는. 근데 완전히 익히질 않고 살짝 익혀갖고 나오니까 다 안 먹은 사람은 또 빨갛게 피가 나오니까 미디움. 그거. 네, 얘기 못하지. 애매하더라고. 고급이라고 했는데 그게 입에 안 맞는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식사가 괜찮아서 여기를 선택을 했대요. 아들 말이 식사가 좋다는 평이 나서 워낙 그 이제 불평이 많으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먹은 것처럼 해주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좀 아주 괜찮게 나와서 했는데 모르죠. 뭐 또 뭐 몇백 명 온다 그래서 또 달라지지. 그리고 와인을 또 따로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와인은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술값을 비싸게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 친구분들은 와인을 꼭 결혼식에 한대요. 요새는 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와인하고 뭐 그렇게 돈은 조금 들어갔는데 큰애니까 큰애고 일생에 처음이니까 소홀하게 손님들 접대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글쎄. 신라 무슨 어디 호텔 같은 데는 더 비싸다 하더라고요. 꽃값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좀 먹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네.
어느 낭비하지 때는 말고 그냥 아유 뭐 별로겠지 하고 기대도 않고 갔는데 괜찮게 나오는. 또 광화문인가 종로인가 어디 갔는데 엄청 또 마음에 들게 잘 나오는 경우가 깔끔하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뷔페가 좋았는데 뷔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뷔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남편도 그걸 좋아했는데 요새는 뷔페를 안 한대요. 안 한다 하더라고. 약간 순간 광화문이나 종로에서 설마 제가 알고 있는 그 호텔인가 간접 광고 방지를 위해서 요즘 네. 설마 사계절? 아니 아니에요. 예, 아닌데 이게 저도 결혼하신 분들한테 들어봤는데 옛날 지금 뷔페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지금. 뷔페가 되던 시절에는 무조건 시식을 냉동 육회를 먹어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냉동 육회? 예, 어. 그게 맛있으면 다른 것도 다 맛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알아놔야 확실히 돼. 갔을 때 맛있는 데는 다 육회가 맛있었어요. 냉동 육회가 재밌게도. 네. 음식 얘기하네. 약간 음식 얘기는 했는데 진짜 그게 시장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식장에서 왜 절도 사건이 많이 난다 하잖아요. 부조고. 맞아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대학원 조교로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따님 결혼한다고 대학교 교수님이 막 경희대학교 교대 그 모임이 있나 봐요. 돈이 목돈을 보냈는데 그 봉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전부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열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방 안에다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 앉아서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교니까는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 봉투를 못 찾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부잣돈 자리에 앉아서 돈 받는 사람도 정말 관리 잘해야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기꾼이 있다고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잣돈. 아까 왜 네. 저 누가 그랬잖아요. 왔다고 부조 냈냐 안 냈냐 전화했다고. 그럴 때 이제 그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느라고 전화했나 보다. 그럼 부조돈 냈으면 이제 그게 빠지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그걸 계산 맞춰보려고 그런 예가 흔히 있나 봐요. 그리고 저기 초대장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요새는 모바일 초대장도 하고 그냥 종이 초대장도 하잖아요. 봉투. 그런데 모바일 초대장 만드는 게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며느리가 맡아서 했는데 예. 돈 주고 했어요. 그 모바일 초대장을. 근데 거기다가 계좌번호를 쓰느냐 마느냐 했더니 우리 남편이 펄쩍대면서 무슨 계좌번호를 쓰냐고. 계좌번호를 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나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못 오는 그때 2.5니까 못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그랬더니 물어보면 알려줘도 절대로 그거는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쓰고 맞아요. 남편한테 우리나라에 계좌번호 쓴 것도 얼마 안 돼요. 몇 년 네. 안 돼요. 지금. 요새는 뭐 네. 의례적으로 다 쓰. 의례적으로 쓰더라고요. 딱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좋대요. 축의금도 그리고 좀 조의금도 그 멀리 우리 동창회 그러니까, 보니까 멀리 못 오는 있는 사람.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꼭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연락을 하지. 하지. 해서 네, 알려달라고 하지. 하겠죠. 근데 해라 그러면 또 반감이 생긴다고요. 본인이 쓰는 부고를 사람도 내면서 있고, 올리는 거기다가 사람이 이제 있어. 형제간들 걸 쫙 써놓고 자기도 거기다 크게 자기 것도 써가지고 부고를 돌렸어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 옆에서 누가 그런 사람은 딴 사람이 해줘야 돼. 그렇지.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해줘야 돼. 딴 사람들한테 편리하기 위해서 해준 그럼. 건데 본인은요. 그게 저 본인이 그때 이름으로 보기에는 하니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놓고 하니까. 그렇지.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그러니까 아니지. 본인이 하지 말고 그럴 땐 딴 사람이 해줘야지 그럼. 돼. 진짜 모임 상주 같은 말고. 데는 그 이제 뭐 회장이나 총무가 대신 이렇게 하니까. 네, 총무가 하니까. 좀 괜찮은데. 그렇군요. 그리고 아들이 와서 또 몇 명을 할 것이냐 초대 손님을 자기 손님이 100명이 된대요. 내가 처음에는 50명 2.5단계일 때는 엄마 그러면 친구 안 불러요. 뭐 50명만 불러요 이러더니 이제 1단계로 내려가니까 한 사람 줬는데 딴 사람은 안 주면 또 놔둬달라 그런대요. 그러니 초대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가 이제 사업을 안 하니까. 받으면 섭섭하죠. 네, 여긴 줬는데 여기는 안 그럼. 하고 이러면은 그럼. 그렇게 해서 엄마 80에서 100명인데 엄마 손님은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난 한 50명, 그러니까 50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당신 손님 몇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300명으로 합의했더니 아니야 모자라 350명으로 음식 왜냐하면 그걸 해야 기본. 350명의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쵸, 선입견. 그렇게 하면은 아. 300명 하면 300명 예, 몇백만 원이 손해가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그럼.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는 손님 군기어에서 보내는 건 아니다. 6시 반 저녁 식사인데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 300만 원 더 하더라도 50명 더 하자. 350명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두 남자가 한 소리 따라 아 그러면은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식사를 못 오고 가면은 뭐 어떻게 해요? 선물을 준비하나요? 예, 그게 저기 2.5단계일 때는 50명만 하면 왔다가 간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편이 2.5단계일 때 결혼식 때 가봤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을 것이냐, 답례품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답례품을 주십시오.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와인 2병을 주더래요. 그래서 와인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S그룹의 사람들은 와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와인을 갖고 왔어. 우리도 그럼 와인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답례품 와인은 좀 그렇지 않나? 근데 호불호가 있죠. 아들이 하는 그러니까 술 못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 중에 그 프랑스 수입품이 있어요. 핸드 뭐 워시 뭐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그거를 그러면은 한 5만 원 상당의 그 선물을 준비를 하자 해서 답례품을 준비를 했는데 1단계로 떨어지니까 답례품 준비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밥을 그냥 하자. 더 비싸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분으로 준비를 해놓겠다 하더라고. 그냥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거 와인이나 요새는 건강 음식. 그러니까는 인삼, 뭐 홍삼 이런 걸 한대요. 맞아요. 네, 꽃을 코로나 때문에. 뭐 화분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화분? 맞아요. 다육이 팩 이런 거. 예. 아, 다육이는 좀 그렇다. 가는 사람 밥도 아, 그러니까 그 다육이 아니, 팩이 아니야. 한 개가 자기-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세트.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네. 자기가 바빠서 자기 사정상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이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요새는 왜 검색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 와인이 얼마인가 딱 찍어서 얼마인가를 다 가격이 비교가 돼요. 남편도 왜냐하면 가격 비교를 해봐라. 이 와인이 얼마인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가면서 이런 싸구려를 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 그냥 보내기 어렵더라고요. 그 물건 선정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수입품으로 하자. 이건 굉장히 여자들이 강남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요. 나는 그렇게 비싼 거 안 쓰거든요. 그럼 돈은 얼마나 들어요? 몰라요. 저는 돈이 일단 집이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옆에서 보니까 친구는 네, 뭐 장난 아니에요. 가족들 뭐 이렇게 예단. 그거 하는 것도 그게 너무 엄청 많이 막 들어요. 신경 쓰도 뭐 한 집에 50만씩 준다더니 뭐 형제간들 저희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동서가 먼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단비를 4년 전에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막내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얼마씩 받았냐? 이 신우들은 형님들은 얼마를 했니? 그랬더니 조금 차이나게 했더라고요. 형제는 좀 남자 형제는 많이 하고 형님들은 조금 적게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는 조금 똑같이 하래요 남편이. 왜 누나들은 적게 주고 그럼. 남자 동생만 더 주냐고 2배로 주냐고 똑같이 그냥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똑같이 5명 봉투에 넣어서 그랬더니 또 선물까지 며느리가 또 사갖고 와서 선물하고 봉투하고 식사하고. 직접 갖다 줘요. 네. 아니 우리 식당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아. 대접하면서 아. 봉투 드리고 선물 드리고 이게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팍팍 쓰세요. 팍팍 써요. 결혼 하나 시키고 나면 네.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큰 돈을 막 쓰니까. 해주고 싶은 사람들 여태까지 못 해줬던 네. 그거 있잖아요. 그럴 네. 때 한 번씩 돈 선물도 해주고 그럼. 또 아들한테 뭐 사주고 싶은 거 그럴 때 또 자기 것도 산 거래요. 저 안 샀어요. 살라고 갔다가 저기 지난번에 할 때 내 것도 하나씩 하고. 예. 초대라는 명사 자체가 받아도 좋고 또는 내가 초대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어디까지인지가 항상 조심스럽죠. 만약에 내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했으면 좋은 사람들만 고르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자 건강이 제일이죠.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디딩.